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운영 중인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업계에서 꽤나 이름을 날릴 정도로 사업이 잘 되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평소 자주 듣곤 하던 이 채널에 짬을 내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지금이야 제 사업이 잘 되어 가족들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웃으면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아온 날들은 참으로 혹독하고 고달팠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혼자가 되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갓 학교에 입학했었고 동생은 아직 유치원에 다닐 때였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삶이 너무 힘들어 가끔 역술인을 찾아가면 가는 곳마다 마음고생 많이 하는 팔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딸인 제가 어머니 위로도 잘해드리고 억울한 것도 풀어주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들으셨다고 해요. 지금에서야 어머니는 그 말이 맞았다고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 생각하면 제가 어머니 은혜에 훨씬 못 미치죠. 아직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오곤 합니다. 얼마 전 지옥 같은 집안에 시집갈 뻔한 것도 어머니 덕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여러모로 제가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신 분이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어린 저희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되어버린 어머니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취직을 하셨어요. 식당의 규모도 좀 크고 찬거리 같은 것도 다른 집보다 훨씬 정성 들여 많이 내놓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처음 식당 일 하시는 어머니께서는 조금 버겁고 힘드셨을 만도 한데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사장님 부부도 어머니를 무척이나 아꼈고 잘해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 때 사장님 부부가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고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정리하시지만 10여 년 동안 일해온 직원인 어머니를 내칠 수 없었던 사장님 부부는 새로 가게를 인수하는 사장님에게 부탁해 어머니를 계속 고용해주고 직원 중에 가장 좋은 대우와 복지를 받고 계셨던 어머니의 근로 상황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해요. 물론 어머니뿐만 아니라 몇 년 일하신 다른 직원분들도 다 비슷하게 챙겨주셨고요. 어머니는 이전에도 가게에 애착이 강하셨는데 가게에서 손을 떼실 때까지 직원들 먼저 챙겨주신 예전 사장님 내외께 감사한 마음까지 더해지니 가게를 훨씬 아끼게 되었고 새 사장님께도 필요 이상으로 잘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사장은 정말 상식밖에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꽤 이름나고 성공한 가게라 권리금도 상당했을 텐데 인수할 정도면 돈이 꽤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들었지만 정말 인성도 팔아서 돈으로 바꾸셨는지 개념 없고 돈밖에 모르는 심술 가득한 여자더라고요. 첫 출근부터 어머니가 직원이고 자신이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대뜸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누가 봐도 기분 상할 정도의 명령조로 일을 시키고는 시어머니처럼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하며 직원들을 달달 볶아서 일한 지 몇 년 된 직원들도 진저리를 치며 가게를 하나둘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직원들 중에서도 까마득히 연차가 오래됐기도 하고 이전 사장님이 어머니만은 꼭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하신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에 일을 그만두시지 못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심하셨지만 가게를 인수한 지 초창기이니만큼 이전 직원들과 기싸움을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직원들과 이전 사장님 내외의 사이가 워낙 두텁고 끈끈해서 혹시라도 새 사장님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직원들이 우습게 볼까봐 염려하셔 그러신 거라고 좋게 생각하고 풀어가려고 애쓰셨어요. 어린 제가 보기엔 그냥 새로운 사장님이 돈만 믿고 직원들을 하대하는 개념 없고 못 배워먹은 사람 같았지만요.
집에 와서 속상하신 어머니가 저에게 넋두리처럼 하소연하시면 되려 제가 화가 나서 다른 직원들처럼 그만두고 나오라고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이전 사장님을 봐서라도 본인이 잘 조율해야 한다고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성이 올곧고 착하신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이전 사장님만큼 지금 사장님을 잘 대해주면 새 사장님이 쓸데없는 기싸움도 그만두시고 다시 예전 사장님과 그랬던 것처럼 끈끈한 유대감으로 가게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하지만 새 사장님은 가게를 인수받고 첫 월급을 줄 때가 되자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의 근무 조건을 가지고 달달 볶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전 사장님과의 계약서에 어머니의 근무 조건을 지켜주겠다고 서명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때 말입니다. 아줌마는 뭔데 다른 아줌마들보다 시급을 이만큼이나 더 많이 받는 거야? 내가 가만히 한 달 동안 보니까 아줌마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던데. 저번 사장한테 얼마나 로비를 했길래 아줌마만 돈을 더 받아? 가만히 봤더니 아줌마가 진짜 여우 같은 사람이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새 사장님을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어머니도 이 말을 듣고 나자 기도 안 차서 헛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사장님, 저번 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별 말씀 없이 한 번에 알겠다고 하셔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솔직히 가게 밑반찬이나 음식들도 다 제 손 거쳐서 나가는 건데 저번 사장님께서는 제 손이 가게 간판이라고 하시면서 주방장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섭섭하네요. 아줌마, 무슨 동네 식당 식모이라면서 주방장이니 뭐니 웃기지도 않아. 동네 개가 없겠다 아주.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나이 먹도록 이런 데서 일하는 거야. 아휴, 그냥 내가 요리하는 게 더 낫겠어. 나는 뭐 불만 없는 줄 알아? 이때까지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나자 어머니는 몇 년이나 함께 일한 다른 직원 동료들이 왜 다들 진저리를 치며 떠났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해요. 하나둘씩 만만한 사람들을 없앤 다음에 이제 어머니 차례였던 거죠. 어머니는 여태까지 새로운 사장님이 열심히 하면 자신을 믿어주시겠거니 하고 온갖 정성을 쏟았던 가게 일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시면서 맥이 탁 풀리더래요. 그래서 좋다고 누가 이기나 보자는 마음으로 어머니도 세게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사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 다른 직원들이 왜 그렇게 사장님 욕하면서 나갔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 다른 말 안 합니다. 그 조건 못 지켜주시면 저도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돌아서서 바로 집으로 와버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가게 인수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새 사장님이 그 큰 가게를 어떻게 혼자 해 나가겠어요? 새 사장이 가게를 인수받으면서 고용한 새 직원들도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완전 생 초보인데 그들에게 지시하고 가게를 이끌어 나가고 여태까지 계속 단골 손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만들어 온 건 저희 어머니와 오랜 직원분들의 덕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장은 자기가 새로 인수받은 가게에서 오래된 직원들을 밀어내고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새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가게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목적이었나 본데 그러면 자신이 처음부터 가게를 세우고 메뉴를 개발하고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 하기 싫어서 잘 되어가는 가게를 인수받아 날로 먹은 거잖아요. 어머니도 그만두신 오래된 직원분들도 다 아쉬운 건 사장인 걸 알고 세게 나가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도 안 돼서 서슬이 펄해진 새 사장이 어머니와 몇몇 직원들에게 연락해 다시 출근해 줄 수 없냐고 묻더랍니다. 어머니께는 전화를 하셔서 이전 사장님이 말씀하신 조건 다 지켜줄 테니 출근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래요. 어머니는 괘씸한 마음에 됐다고 단칼에 거절할까 싶었지만 사실 그 조건이 다른 식당에 비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기도 했고 당장 저와 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기라 한푼이 아쉬웠던 어머니께서는 다시 가게에 출근하게 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집이 어렵고 가난했던 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이 꽤나 잘 살고 제가 그렇게 어리지만 않았어도 어머니가 제 발로 그곳에 다시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사장이 전화까지 해서 사정사정 하는 걸 보고 돌아가면 사장의 태도도 좀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복직하시게 된 다른 직원분들 몇몇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출근 전 월급까지 챙겨주는 사장을 보고 어머니는 사장이 정신 좀 차렸으니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렇게까지 사정사정해서 직원들을 데려와 놓고는 여전히 어머니와 다른 직원들을 하대하고 종부리듯 했습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못된 심보가 어디 안 가고 월급 보내줬으니 자신 할 일을 다 했고 돈 준 만큼 직원을 부리듯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머니와 다른 직원분들이 가게를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잠시 쉬는 동안 반찬을 재활용하던 게 다른 손님 눈에 딱 걸려서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낸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반찬 아까우니 재활용하라고 시켜놓고 위생 등급이 떨어진 게 다 직원들 때문이라고 넘겨버리고 청소나 설거지를 더더욱 빡빡하게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가게에 출근해서 일하시고 돌아온 첫날, 어머니는 완전히 얼을 놓은 채 집에 와서 벌벌 떠시기 시작했어요. 지혜야, 나는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 건 처음 본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니? 전화해서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겠다. 다시 한 번만 와달라. 애걸복걸을 하더니 오늘 출근하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싹 바뀌니? 얼굴 보기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또 어떻게 출근하고 다음 월급날까지 버티니? 또 월급날이 다 되어가면 온갖 구박을 다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돈을 못 버는 학생이라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에겐 세상 전부이자 영웅이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저희 집 생활비 때문에 계속 출근하는 건 너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괜찮다고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고 모자란 돈은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보태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가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다음날도 출근하셨어요. 처진 어깨를 이끌고 출근하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하다가 결국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선생님께 아프다고 말하고 조퇴를 한 뒤 어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학교를 조퇴하고 어머니 가게에 간 일은 아직도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저희 모녀에게 큰 상처로 남은 일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열었을 때의 가게의 한 모습이 아직도 꿈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전 사장님이 계실 때도 퇴근하는 어머니 데리러 가게에 자주 들렀고 오는 김에 식사도 얻어먹은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가게가 참 크지만 정말 정감 있고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식당이란 느낌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날 문을 열고 처음으로 느꼈던 건 정말 살을 애는 듯한 한기였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하고 있더군요. 금방이라도 펑 터져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오고 가는 말 한마디 없고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욕심 많아 보이는 한 여자가 홀에 서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들볶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설거지해라. 저기 식탁 테이블 닦아라. 반말로 명령하듯 말하는 통에 오히려 몇 없는 손님들이 직원들 눈치를 보고 있었죠. 새 사장은 제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도 딱 봐도 혼자 왔고 고등학생이라 비싼 메뉴를 시킬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대놓고 무시하며 인사조차 안 하더군요. 제가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자 못마땅하다는 듯이 저를 째려보며 물컵도 가져오지 않고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생, 우리는 모든 메뉴가 2인분부터 주문되는데 2인분 시킬 거야? 제가 그 가게 십몇 년을 다녔는데 저번 사장님 있을 때는 그런 규칙 없었거든요. 그리고 메뉴판 가격대는 다 1인분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답 못하고 주방 쪽을 건너다 보며 어머니를 찾는데 설거지 하시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눈이 커다래져서 나오시더라고요. 당연히 학교에 있을 줄 알았던 제가
그 시간에 가게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놀라실 수밖에요. 어찌나 놀라셨는지 어머니는 설거지하느라 고무장갑을 낀 그대로 홀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녀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가 불이 나게 나오시자 처음에 어리둥절해 하시다가 상황을 파악한 미친 사장이 글쎄 손님들과 제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입을 가렸고 어머니는 뺨을 맞아 고개가 돌아간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도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미친 사장의 행패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명절날 큰 집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라고 딸 자식 데려와서 밥 얻어먹이려 들어? 아줌마 여기가 놀이터야? 그리고 우리 같은 고급 식당은 내가 말했지 위생 신경 쓰라고. 어디 보기 흉하게 설거지하고 있다가 고무장갑 낀 채로 나와요. 홀은 청결이 기본이라고 특히 주의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미친 사장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뒤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상태였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사장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어느 자식이 부모가 뺨을 맞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서로 머리채가 잡힌 채로 사장과 저는 악을 쓰며 싸우기 시작했죠. 야, 이 미친년아. 이년 애미 보니까 딱 알겠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가정교육은 아줌마가 못 받았겠지. 아줌마 미쳤어? 사장이면 다야? 어디 너처럼 못 베어먹고 못돼 처먹은 게 사장이라고. 감히 우리 엄마 뺨을 때려? 어머니와 동고동락하신 직원분들이 나서서 제 머리채를 잡은 사장을 떼어내는 바람에 몸싸움은 멈추게 되었어요. 사장은 당연히 자기 직원들이니까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지 또 정신 못 차리고 직원 아줌마들에게 반말로 저와 엄마를 여기서 내쫓으라고 명령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와 가장 오래 일하셨던 아주머니 한 분이 무슨 벌레라도 보는 표정으로 사장을 한심하게 쳐다보다가 사장의 얼굴에 냅다 앞치마를 내던졌습니다. 와, 이년 진짜 미친년이네. 야, 우리 100억 줘도 니년 밑에서 일 안 해. 내가 너를 한 대 때렸어야 했는데 우리 지혜가 대신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잘난 니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봐. 아주머니가 그 말씀 하시자마자 다른 직원분들도 다 사장 얼굴에 앞치마 내던지고 뒤에서 흐느끼는 저희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밥 드시고 계시던 손님분들도 다들 한마디씩 하시고 자리 뜨셨고요. 직원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저도 많이 달래주셔서 어찌어찌 집에 왔지만 참 참담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가 많이 크셨는지 그날부터 몸져 누워 며칠 동안 침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후에 어머니에게 그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원래 설거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막내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이고 직원들 중에 연차가 가장 높으신 저희 어머니는 나가고 들어오는 식재료 체크나 양념 같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중요한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몰래 잔반 재활용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자 본인 탓하기가 싫었는지 갑자기 식재료가 싱싱하지 않다느니 양념에서 냄새가 나서 위생 등급이 떨어졌다느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장이 사정사정해서 돌아오게 된 어머니를 비롯한 식당 직원들은 사장에게 더더욱 정이 떨어져서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사장이 아무도 자기에게 예전처럼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자 어머니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시급 그대로 받고 싶으면 알아서 할 일 찾아 하라면서 설거지나 주방 청소를 엄청나게 시켰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날 손님들만 끊기고 나면 다들 그만두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제가 오게 된 거고 사장은 자기 혼자서 기분이 상해 있다가 저를 보고 어머니에게 그 화를 폭파시킨 거죠. 그날 가게를 나오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일은 어차피 그만둘 거고 경찰서 도움으로 합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사장이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어머니가 열심히 안 해서 가게에 더 피해가 많이 갔다며 자기도 민사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엄마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받자고 큰 코 다치게 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마음 착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한 금액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합의하셨습니다. 못된 마음 먹고 살면 돌아오게 된다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고 말입니다. 화가 나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완고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합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감옥 보내 전과자 만들고 싶었거든요. 직원 아주머니들이 이전 사장님께도 이 일을 알려 사태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사장님도 가게에 가서 한판 뒤집어 엎었는데 새 사장이 인수받을 때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누나를 부라리며 대들었다며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해서 가게 키워놨는데 웬 이상한 여자가 명성을 망치고 있으니 이전 사장님 부부도 속 많이 태우셨을 거예요. 어머니 퇴직금도 끝까지 안 주려고 어머니가 제 발로 나갔으니 퇴직금 줄 필요가 없다. 가게에 피해 끼치고 양념 더럽게 해서 과태료가 더 나왔다 어쩐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계속하길래 노동청에도 신고 넣었습니다. 저와 어머님만큼 분노하신 이전 사장님도 물심양면으로 도우셨고요. 결국 모두가 힘쓴 덕분에 어머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사장님 지인이 하시는 가게로 바로 이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여기에 하나하나 쓸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미안하단 말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끝까지 직원들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짓거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오히려 이전 사장님께서 자신이 사람 보는 재주가 없어 소중한 직원들을 고생시켰다며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악독하게 마음먹고 퇴직금과 합의금을 받아냈고 받은 돈과는 별개로 아직 그 미친 사장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그때부터 제 꿈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거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수능이다 뭐다 대학생이 될 꿈에 젖어 있을 때 저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아예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확 틀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보다는 실무를 익히기 위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번화가에서 예쁘게 꾸민 대학생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는 연차가 꽤 쌓인 회사원이었고 실무 경력도 충분히 쌓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죠. 오래도록 일한 덕분에 꽤나 나온 퇴직금을 초기 자본 삼아 바로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망도 포기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세금이나 법 등의 실무로는 알지 못했던 이론을 국가 지원으로 공부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학생들 다들 간다는 MT나 동아리 등의 캠퍼스 라이프도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가들과의 모임이나 워크샵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더 이상 공부나 대학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사회인이 되어 경제적 여유도 있어 어머니도 챙겨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이 자신감을 잘 살려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마침내 굳은 식당 일에서 해방시켜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을 모아 마침내 어머니께 대학가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사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피스텔을 사던 날 어머니께 일을 그만두고 월세로 생활비 하시면서 늦게나마 하고 싶은 일 다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많이 우셨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시간이 꽤나 흘러서 죄송한 마음 반, 지금이나마 해드릴 수 있다는 행복한 반으로 저도 많이 울고 모녀가 더 돈독해질 수 있게 되었네요.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호강시켜 드릴 수 있게 되고 사업도 점점 잘 되면서 저는 예비 사업가 시절부터 시작했던 작은 모임에서 남자친구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일이 너무 잘 되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건가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잘 풀린 일은 절대 아니고 하마터면 큰일 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하로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저도 사업이 식품 관련 직종이라
남자친구와 처음부터 대화가 통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렇게 차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가 처음은 아니었고 회사 다니면서도 여러 번 했었지만 사는 게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항상 연애를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길게 이어가거나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결혼보다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성공한 사업을 하는 게 우선순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나니 남자친구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이렇다 할 경력이 없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사장에게 호되게 당한 이유로 돈이나 직업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가장 혐오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성격도 순해 보였고 부모님도 예전부터 여러 번의 장업을 하셔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게 많다며 자신감도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와 다르게 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짜고짜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나 현장에 들어가 실무를 익힌 다음 사업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그 방법을 추천했어요. 마침 저희 회사가 잘 되면서 규모를 키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 새 직원을 고용해서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혹시나 기분 상할까 조심스럽게 제안했는데 남자친구도 미래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실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평생 미래를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진 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의 휴가를 받아 엄마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쉬는 거라 굉장히 행복했고 날도 따뜻해서 여유롭게 오후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주방 위생모를 쓴 채로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사진이더군요. 사진 밑에는 오랜만에 휴일이니까 어머니 가게에 일 도와드리러 왔다는 짤막한 내용의 문자가 도착해 있었고요. 오늘 하루 푹 쉬라고 데이트 약속도 안 잡았는데 대뜸 어머니 가게에 일하러 갔다는 게 참 답답하기도 했지만 본인 꿈 위해 노력하는 거고 저도 어머니가 가게에서 오래 일하셨으니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니까 참 효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의 효도를 보고 흐뭇해하는 게 느껴졌는지 어머니가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말한 그 남자애야? 좋다고 웃네? 제가 그간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잘 웃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만나고는 잘 웃는다고 어머니도 남자친구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있었어요. 사진이 꽤나 귀엽게 나오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해서 저는 어머니께 처음으로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드렸죠. 정말 그날 어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다면 탄탄하게 달려가던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이것 봐, 오늘 휴가 보내줬더니 바로 엄마 가게 도와주러 갔네. 되게 효자지? 그런데 사진을 유심히 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고 그렇게 정색하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어머니 표정이 변하는 걸 봐도 왜 어른들이 관상학 같은 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렇게나 편하게 있는 사진을 보여드린 게 실수인가 생각했는데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혜야, 얘 그 미친 사장년 아들이잖아.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얘가 왜 그 사장 아들이야? 몇 번 못 봤지만 가게에 종종 왔었어. 사장이 그렇게 끔찍해 아끼던데. 저 뒤에 나온 여자 그 사장 아니야? 처음엔 엄마가 충격에 아직도 헛것이 보이시나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가리킨 핸드폰 화면을 보니 남자친구 얼굴 뒤로 살짝 걸린 사람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다가 저도 그만 손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나왔지만 10여 년 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장님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떨리는 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당황해서 지금 어머니 도와드려야 돼서 좀 어렵다며 오늘 안 만나기로 한 것 아니냐고 곤란해 하더군요. 더 설명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러면 가게 어딘지만 알려달라고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 다급히 말해 가게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집에서 나와 내비게이션의 위치를 찍고 이동했어요. 도착하니 가게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일하셨던 것처럼 규모가 있는 큰 식당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메뉴를 파는 한정식 집이더군요. 안 그래도 그때 직원들이 단체로 나오고 몇 년 되지 않아 어머니가 일했던 가게가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는 것 보고 사장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는데 비슷한 메뉴로 새로운 가게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가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과 이전 사장님의 노력의 결과물이었는데 그 결과물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넘기고 비슷한 메뉴로 다른 가게를 열어서 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가능한 일인지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게 문만 지켜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차 안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온 김에 너도 같이 일 도와주고 갈 수 있냐고 어머니가 여쭤보시네. 여기 일손이 많이 모자라거든. 오자마자 그 얘기 듣는데 설마 했던 마음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들 여자친구 본 적도 없는데 일부터 시키는 인성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나 바빠 보이지도 않고 한산한데 일손이 없다는 말이나 당장 도망가고 싶었지만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아줌마, 설거지 좀 빡빡 하세요.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들어오자마자 토시 하나 안 변하고 똑같은 목소리에 신발 벗을 마음도 안 생기더군요. 그대로 카운터 쪽에 서서 남자친구의 어머니, 아니 10몇 년 만에 다시 보는 그 미친 사장의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꿈이 있다고 휴일에도 엄마 도와주는 효자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직원들을 하대하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허허 웃고만 있더군요. 헤, 지혜야, 우리 엄마 좀 무섭지.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좀 이해해줘. 엄마, 지혜 데려왔어요. 아들 말에 바로 고개를 휙 돌아본 사장과 저는 그렇게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던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더 못되게 잘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한 게 더 뻔뻔하고 심술궂은 얼굴로 늙었더군요. 사장도 저를 잊은 적 없었는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길래 바로 그냥 피식 웃고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영문 모를 얼굴로 와서 왜 그러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제가 예의도 없고 이해가 안 되겠죠. 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하고는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히 본인의 업보 때문에 제 행복을 뺏는 것 같다는 어머니께 그 집안에 시집가면 나 큰일 났다고 엄마가 나 살린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 미친 사장이란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자 슬픔이나 헤어짐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커놓고 착한 척하고 지냈는지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개고생해서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제 회사에 얼마나 뻔뻔하게 잘 살았는지 기름기 자글자글한 얼굴로 살아온 그 여자의 아들을 제 손으로 꽂았다는 사실이 치가 떨리도록 화가 났습니다. 그날 새벽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가 오다가 마침내 사장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 모양인지 장문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을 게 뻔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직원 버릇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한 게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어야만 했던 일이냐. 엄마가 그 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러면서 제 회사에는 다니고 싶은 모양인지 너도 사장이니 나 같은 직원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지도를 해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사장이 무슨 부모나 선생님인가요?
엄마나 아들이나 직원 버릇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너도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뻔하고 버릇 더러우니까 내가 사장으로서 좀 고쳐야겠다. 내일부터 출근 안 하면 되고 퇴직금 어차피 근속기간 못 채웠으니 줄 필요 없는 거 알지? 자영업하고 싶다면서? 너네 엄마랑 같이 잘해봐. 근데 너네 엄마랑 같이 하면 몇 개월도 안 돼서 가게 망할걸? 너네 엄마 반찬 재활용하는 버릇 없고 더러운 사장이고 내가 그때 폭행죄로 넣었으면 전과자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봐줘서 빨간 줄 안 그이고 살고 있는 거 알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보내니까 남자친구, 아니 그 여자 아들이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쌍욕을 보내며 저희 어머니와 저를 욕하기 시작하더군요. 와, 그렇게 착한 척 하다가 한 번 전곡 찔러주니 눈을 뒤집으며 날뛰는데 시집 갔다가는 맞고 살았겠다 싶어서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수백 번 드렸네요. 이후 밤길 다니는 게 좀 무섭긴 했지만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어차피 남자친구는 제가 사는 집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 편인 사람들이 많고 번화가라 그런지 찾아오질 못하더라고요. 엄마 닮아 어찌나 그렇게 권력과 돈 앞에 넙죽 엎드리는지. 이전까지 사람 제대로 몰라봤던 제 스스로에게 화가 날 지경입니다. 아무튼 어머니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할 뻔한 걸 잘 넘기고 남자친구 자리는 갓 대학 졸업한 제 남동생이 입사하여 메꿔주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사실 일을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일머리가 있거나 눈치가 있는 편도 아니라 그냥 경력이나 쌓고 가길 바랬는데 남동생은 그에 비해 똑똑하고 눈치도 빨라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남동생을 데려왔어야 했는데 연애는 제 팔자에 없는 일인가 봐요. 당분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가족들에게 올인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고 싶네요. 참, 사장과 저의 옛 남자친구가 함께 시작했던 가게는 리뷰 테러를 받고 아무도 찾아오는 일 없어 빚만 남기고 쓸쓸히 폐업한 듯 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재활용을 한 탓인지 식중독에 걸린 손님도 나와서 벌금과 합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모양이에요. 참 양심도 없죠. 요즘 세상에 장사 쉬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유세 부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지금이나마 알고 남은 인생 좀 정직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